안녕하세요. 이서연 소장입니다. 사실은 오늘이 제 생일이라서 문 소장하고 나들이 다녀오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또 국토부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와서 촬영을 시작합니다. 정부가 제대로 칼을 빼들었다고 표현해도 될 만큼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규제 해제되고 앞으로의 흐름도 크게 변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해제된 내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지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힘찬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이거예요. 주택시장을 천천히 하강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하겠다. 국토부는 2023년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했지만 특히나 부동산 분야에서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이미 이 첫 장부터 말을 하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 완화되는 내용으로는 1월 5일부터 규제 지역이 해제됩니다. 기존에는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이 아직 적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과천 등등의 경기도를 싹 다 풀어주고 서울까지 규제 지역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여기 있는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해제됩니다. 어디가 해제가 되냐면 좀 전에 봤던 규제 지역의 해제와 똑같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전부 다 해제됩니다. 여기에서 강남이나 서초구는 그렇다고 쳐도 송파와 용산이 해제되지 않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송파구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하락하다가 보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와중에도 송파구가 해제가 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하락의 신호탄을 울렸었던 잠실의 엘스와 리센치의 거래량이 최근에 많았어요. 그래서 이어서 소폭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송파구 전체까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용산의 경우를 보면은 현재 강남 3구에 비해서 입지가 떨어지는 곳은 맞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개발 압력이 상당히 강한 지역인데다가 매매가 하락도 적어서 규제 지역을 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에서 해제된 지역들 중에서 마포와 성동구, 목동, 여의도의 경우에는 이번 발표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은 관심을 받을 거예요. 특히나 올해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까지 해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 방면에서는 목동과 여의도 쪽이 많은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오피스텔도 영향이 있는데요. 이 규제 지역 해제로 인해서 오피스텔의 전매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100세대가 넘어가는 곳들도 전매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100세대가 안 됐던 미만이었던 오피스텔들은 전매가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인기가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큰 메리트가 사라진 거죠. 그리고 전매 제한이 완화됩니다. 그동안 수도권 아파트의 전매 제한은 최대 10년이어서 과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죠. 그리고 비수도권도 최대 4년이면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러한 기준들까지 복잡했었는데 이것들이 개선이 돼서 이와 같이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수도권의 규제 지역은 전매 제한 3년으로, 과밀억제 권역과 그 외 지역은 각각 1년과 6개월로, 비수도권은 1년이고요. 광역시는 6개월, 기타 지역은 아예 전매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소급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소급 적용이란 이 정책이 1월 5일부터 시행을 하더라도 예전 것까지 전부 다 되돌려서 전부 다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서울에서 분양했었던 아파트들도 전매가 가능해집니다. 이 부분은 실거주 의무 폐지인데요. 기존의 청약자 입장에서는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에 따라서 거주 의무 기간이 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완공돼도 전월세를 주지 못하고 내가 직접 들어가서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선이 돼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실거주 의무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투자 목적으로도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 또한 소급해서 적용이 되고요. 다음으로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이 폐지가 된다는 것은 보증의 상한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최근에 중도금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을 했었는데 사실상 인기가 많은 면적은 84제곱이고 금액은 대부분 12억을 넘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분양가 제한이 사라져서 분양가가 얼마가 됐든 중도금 대출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증 한도도 5억이어서 이걸 초과하는 금액은 직접 현찰로 조달을 했었는데 이 한도 또한 제한이 사라졌어요. 저희가 방금 확인한 내용들은 세 가지가 있어요.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 폐지, 중도금 대출 완화인데 이렇게 세 가지를 두고 생각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둔촌주공 아파트예요. 여기 있는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비교 대상인 헬리온시티의 매매가가 하락하고 현재의 고금리 상황뿐만 아니라 전매 제한 8년과 실거주 의무 2년, 그리고 84제곱부터는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온다는 점까지 많은 악재가 겹친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서 달라진 부분은 중도금 대출이 일단 가능해지죠. 그리고 분양권 전매가 1년으로 줄어들어요. 또 실거주 의무가 없어져서 바로 전월세를 줄 수 있게 됩니다. 해서 청약 당첨자 입장에서는 조건이 기존보다 훨씬 좋아진 거죠. 이전의 상황과 비교를 했을 때 계약률이 꽤나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이 둔촌주공이 미분양 트리거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둔촌주공의 계약률이 만약에 저조하면 전국적인 건설 경기에도 악영향을 주고, 그러면 건설회사는 물론이고 은행이라든지 근로자 등등의 민생 경기까지 파생이 되기 때문이죠. 다음 내용은 청약입니다. 1주택자는 아파트 청약 시에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해야 됐었는데요. 이제는 기존 주택을 팔지 않아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량 비율은 기존과 똑같아요. 추첨제 1순위 물량의 25%만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무순위 줍줍을 할 경우에 이전에는 무주택과 당해지역 거주자만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이 당해지역 요건은 최근에 폐지가 됐고 이번에 무주택 요건도 폐지를 해준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지방의 다주택자 분들도 서울 아파트에 미계약분 청약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둔촌주공을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해둔 것 같다라는 예상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주요 내용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모아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정부가 주는 이 힌트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서울에서 투자를 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서울에서 2주택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기서 똑같이 서울이 중점이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씩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규제들이 완화가 됐지만 앞으로도 완화가 될 내용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규제는 전체적으로 계속 풀릴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울에만 유독 적용이 됐던 규제 지역이 이번에 대거 해제됐죠. 즉 이제는 굳이 지방의 투자할 메리트가 사라졌다고 봐도 돼요. 작년 초까지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던 이유는 바로 서울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서울이 규제가 풀리면서 서울에 대한 쏠림 현상이 앞으로 계속 가속화될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단기적인 관점으로의 경기권은 조금 힘든 시간이 될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좋은 방향입니다. 결국에는 서울이 활성화가 돼야지 그 다음으로 경기권도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 아파트 옆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키 맞추기가 돼서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것처럼 이 부동산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규제가 서울까지 완화가 되는 지금의 시기에는 서울에 투자하는 게 맞는 방향이죠. 그리고 두 번째 힌트였던 서울의 2주택자가 되라는 말은 서울은 앞으로 1주택이 아니라 2주택이 필수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똘똘한 한 채 1주택만 고집했었던 이유는 뭔가요? 2주택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2주택까지 가는 규제가 이제는 완화됐습니다. 비규제 지역은 취득세 2주택까지는 1에서 3%고 종부세, 중과세가 폐지될 예정에다가 비규제가 되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2주택자가 1주택자와 다를 것 없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에서는 2주택까지 필수로 투자를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다주택자의 포지션을 가려는 분들은요. 주택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를 피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임사의 혜택을 보려면 조건이 있어요. 수도권에서 6억 이하는 10년, 9억 이하는 15년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요 입지를 가진 아파트 중에서 9억 이하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10년 또는 15년 장기로 가져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6억 이하와 9억 이하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 부동산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 정부에서는 조금씩 완화를 했었지만 이번에는 큼직큼직한 완화안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규제들이 이렇게 더 남아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들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물론 금리가 높기는 하지만 결국 지금의 금리는 상단에 있고 앞으로는 좀 내려갈 일만 남았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내려갈 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내려가기 전에 정부가 의도하는 시장 흐름을 파악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만 이번 하락기를 통해서 돈을 벌 겁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를 뵙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럼 안녕.